예, IS 곡선과 이제 MP 곡선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P 곡선은 여러분 그냥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실질 이자율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 원래 명목 이자율을 조정하는 거죠, 그렇죠? 조절하는 겁니다.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잘 가정할 수 있다면 예.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변화하지만 않는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것은 실질 이자율이 되는 것이죠. 명목 이자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실질 이자율을 인상하는 거고요.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질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실질 이자율 RT가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아지도록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기준금리를 설정했다. 정책금리를 설정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MP 커브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IS 커브는 이렇게 우하향하게 우리가 그렸습니다. 세로축은 실질 이자율이고요. RT. 그 다음에 가로축은 GDP 갭, YT 햇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IS 커브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만일 중앙은행이 제가 앞으로 이제 뭐 기준금리라든가 연방기금금리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정책금리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는 금리를 제가 정책금리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라고 하는 것을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에 이렇게 맞춘다면 그러면 결국은 중앙은행이 뭘 한 것일까요? 예, 결국은 중앙은행은 IS 커브 상에서 한 점, 2점 A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IS 커브는 IS 커브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메뉴와도 같아요. 중앙은행이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이 점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짬뽕이 먹고 싶으면 이 점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짬뽕이 먹고 이게 짜장이었나요? 중앙은행이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MP 커브로 확 끌어올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확 끌어올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책 금리를 인상해서 실질 이자율을 높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질 이자율을 높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는 침체가 되겠죠.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만일 중앙은행이 짬뽕이 먹고 싶다면 그러면 이 점을 선택하면 돼요. 이 점을 선택하는 방법은 정책 금리를 인하를 해서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MP 컵을 쭉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겠죠. 명목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는 과열되어서 GDP 갭은 0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사실상 IS 커브 상의 한 점을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하는 방식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MP 커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MP 곡선을 우리가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실질 이자율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것은 명목 이자율 정책 금리입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잘 가정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마치 실질 이자율을 선택하는 것처럼 정책 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명목 이자율 IT를 인상해서 실질 이자율 RT가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높아지는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짜장면이 먹고 싶은 경우에 전 B를 선택하면 돼요. 중앙은행이 이 정도의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 싶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보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왜 경기 침체를 감수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필립스 커브를 다 보신 다음에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MP 커브를 쭉 올려서 정책 금리를 인상해서 실질 이자율을 올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은 전 B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예를 들면 2%의 경기 침체를 중앙은행이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질 이자율을 R 바까지 죄송합니다. R 프라임까지 인상을 하겠죠. 한 가지 이그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거품이 꺼지는 경우에 물론 이제 주택에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주택 거품은 왜 꺼지는지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다 하기에는 사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 우리는 주택의 버블이 터지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가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택 버블이 터지는 경우 경제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충격이 오는지 우리가 뭐 다양하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총수요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11장에서 봤던 IS 커브고요. 자, IS 커브의 마지막 텀이 바로 총수요 충격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 총수요 충격, 그러니까 총수요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 이 엡실론 t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3% 이제 하락하는 경우로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래서 IS 커브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주택의 버블이 터지는 경우에 다른 건 변하지 않고요. 자, 이제 3%만큼의 이제 GDP 갭이 마이너스 3%만큼 발생하겠죠. 그림으로 보시면 자, 이 그림에서 총수요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IS 커브상의 어느 점에 있든 상관없이 GDP 갭은 항상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IS 커브가 아래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절편이 사실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곡선상의 이동이 아니라 IS 커브 자체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1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총수요 충격은 기본적으로 IS 커브를 IS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만일 중앙은행이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NP 커브는 이제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에 맞춰져 있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점 A에 있었고요. 주택 버블이 터지기 전에 점 A에 있었고, 중앙은행은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이 되도록 정책 금리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거품이 꺼지면서 I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은행이 안정화 정책, 우리가 안정화 정책을 스테빌라이제이션 팔러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금리를 대체적으로 이제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그러한 정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죠. 그래서 IS 커브가 아래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혹은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는 점 A에서 점 B로 이동할 것이고요. 상당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거예요. 총수요의 크기만큼 GDP 갭이 발생하겠죠. 물론 지금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라고 하는 13장에서 보려고 하는 내용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인데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가야지만 그 이후에 거시경제 전체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히 주택 거품이 꺼졌을 때 중앙은행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인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택 거품이 왜 IS 커브를 이동시키는가 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주택 거품이 꺼질 경우에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주택 가격이 이제 크게 떨어지겠죠.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뭐 좋겠지만 주택 거품이 꺼지는 경우에 보통 뭐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 주택 거품이 꺼지기 때문에요.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사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 소득 감소와 보통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죠. 주택 거품이 꺼질 경우에 주택 가격이 일단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나타나고요. 전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초래가 되겠죠. 그래서 집을 판매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산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득이 줄어들 테니까 자산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자산 소득이 그리고 가계의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뭐 건설사들이 집을 짓겠어요? 주택 건설하지 않겠죠. 주택 투자도 건설 투자도 현저히 떨어집니다.